정부가 2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수도권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등교 수업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6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 경기 16명, 대전에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됐던 그저께 하루의 신규 확진자는 50명대였는데 오늘 네. 이렇게 9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안정세에 있긴 하지만 예. 하향세는 아니라는 점이고요. 네. 이게 정부가 오늘 보도에서 발표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온 수치를 보면 국내 감염도 늘긴 했습니다만 해외 감염이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가 29명으로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봤더니 이 네팔에서 입국한 한국어 관련된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학생들이 대량으로 좀 확진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1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네팔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물론 PCR 검사를 음성을 받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공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공항에서는 증상이 있었던 학생 1명만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네. 일단은 그 덕양구 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네. 이제 학생들이 대량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제도나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제 겨울에 독감 시즌이 되면 아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뭐 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들 가운데서 코로나19로 확진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모든 입국자를 공항에서 다 검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위험 국가, 굉장히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공항에서 검사를 하는 게 이동 과정에서 그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여전히 19%대라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정부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좀 반영을 네.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1단계로 가려면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5%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네. 거의 2달간 우리가 한 2단계를 유지해 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1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 이전에는 뭐 50명 이하, 5% 이하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비율이라는 게 단계 조정의 어떤 그 좋은 의미 있는 기준이었지만 예.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준 자체가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점 때문에 하향 조정 결정이 났는데 하지만 고위험 시설, 예컨대 클럽이나 유흥 시설 같은 경우에는 4제곱미터당 1명, 그러니까 한 평 조금 넘는 네. 공간에 1명만 있어야 되는 이런 제한이 적용이 됐어요. 네. 사실상 완전한 1단계라고 보기보다는 네. 한 1.5단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수도권과 이제 지방을 좀 구분해 보면 수도권에는 추가적인 제한 조치들이 좀 더 있어서 1.5단계에 가깝고 지방은 1단계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게 이제 타당하냐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1단계로 낮추긴 낮추더라도 기존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예. 보다 세밀하고 뭐 구체적인 좀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뭐 교회나 최근에 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뭐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없이 그냥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거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클럽이나 뭐 유흥시설, 헌팅 포차 이런 곳은 아까 짚은 것처럼 4제곱미터당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네. 3시간마다 한 번 이상씩은 좀 휴식 시간을 또 네.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것도 예. 있는데 잘 지켜지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사실 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하고 할 수도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도 뭐 3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의 좀 구멍은 없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그 겨울에 독감하고 겹치면서 뭐 소위 트윈데믹이라고 예. 하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에 정부가 방역 지침 위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운영하고 유지해 왔는데 그보다는 좀 훨씬 밀착된 관리 시스템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밀접 감시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지, 잘 지켜지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칙을 제공을 해주고 네.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인력의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소수이기 때문에 예. 소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을 닫게 하는 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네. 너무 피해가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교회는 대면 예배는 30%까지 네. 그리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까지 그 감염 발생 양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실제로 확진자의 숫자도 많아서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의 거리두기 수준 완화 조치 이후에 등교 수업 확대 방안도 교육부 차원에서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등교 인원이 이제 3분의 2까지는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된 상황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다 보니 네. 전교생이 등교를 하게 되는 학교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자연히 이제 밀집도나 방역 관리에서의 교사들의 좀 부담 이런 부분도 문제일 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교육부가 방역 인력을 기존에 한 3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한 10,000명 정도를 추가로 충원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고 학교에서의 기존에 있던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더 많이 등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학교 등교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네. 이제까지 학생들의 그 코로나19 감염은 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고 학교에서 학교 바깥의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게 학생들의 감염 그리고 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과후 활동 중에 하나가 또 학원인데 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네. 저희가 아까 노량진 학원가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방역 인력이 보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도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학원에 대한 방역 지침, 그러니까 명부 작성하고 마스크 쓰고 그 학교처럼 좀 밀집도를 관리해서 너무 많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고 환기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 작은 학원에서 오히려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하고 대형 학원은 오히려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감염 발생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관리가 잘 되면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소수가 모여도 관리가 되지 않는 공간이 더 위험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그 방역 지침에 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수치 중에서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봤을 때 대전에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전도 조금은 좀 수치가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두 자릿수로 나온 것이 대전 내에서의 일가족이 7명 이상 집단 감염된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대전 내 일가족 집단 감염이 그 후에 뭐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네. 다른 곳으로까지 굉장히 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건 뭐 그 추석 연휴에 이제 국민들이 이동하고 가족 모임이 생기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좀 피하기 어려운 감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3천만 명 전 국민이 넘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불과 뭐 6건, 뭐 전체 감염자 수로는 한 10여 명, 20여 명 정도의 그 확진자 사례가 발생한 거는 정말 잘 관리된 뭐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N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의 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 받으시고 그 혹시나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의 재활병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토일 3일 동안 16명이 네.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전파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이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 직원 모두가 지금 병원 안에 다 갇혀 있는 상황이라 그 혹시 바깥에 있는 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안에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예.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문제는 그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발생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병원 내에서 감염이 퍼지는 동안 그 이 병원이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이제 방치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부대도 지금 그 포천 군부대 이외에도 또다시 양주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포천에서 확진이 나왔을 때 최초 감염원을 알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번 이 양주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이렇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나온다라는 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무언가에 의한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들은 뭐 외박이나 외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박이나 외출이 그 가능한 이제 간부들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졌고 또는 예전에는 그 군부대에 온 강사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쵸. 있어서 외부로부터 이제 감염이 계속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일단 감염 확진이 되면 이제 비교적 그 동질적인 집단들이 이제 병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 안에서 검사하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지금 그 최초 확진자가 증상이 꽤 있고 난 지 꽤 지나서 지금 확진이 된 상황이라 네. 내부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